예, EBS 교재 17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EBS 교재 173페이지 지구촌 평화의 윤리. 먼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분쟁, 싸움, 갈등 이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요. 국제 분쟁,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지구촌 평화를 만들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 특히 이제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이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평화라 함은 뭐 사람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겠으나 모든 지구에 사는 모든 인종이나 어떤 국적, 문화, 나이, 뭐 세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이제 가장 근원적인 가치겠죠. 이제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갈등들, 이제 그거를 이제 국제 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가,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제 관계. 지구에는 다양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대륙도 다르고, 뭐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렇죠. 이제 인종, 종교, 문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 다양한 이제 차이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결국 이제 뭐까지 확대되느냐? 갈등.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그러면 이러한 갈등을 결국 줄이고 없애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평화가 올 수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접근하는 걸, 그러면 이 지구촌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즉 국제관계의 이해라고 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좋겠죠. 하나는 현실주의 입장, 다른 하나는 이상주의 입장입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제 요 내용 다 배우고 170 여러분들 EBS 교재 174쪽에 이제 표로 이렇게 하나의 표로 요약을 할 텐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배워볼게요. 먼저 현실주의자, 즉 우리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바라보자. 즉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적이란 말은, 인간은 결국은 자신을 먼저 챙긴다. 즉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 또한 역시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결국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 일본, 중국, 북한, 미국, 즉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각자 자기 나라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 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국제관계는 국가를 통제할 세계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이다. 우리 이제
사회 철학에서 정치 철학에서 무정부주의, 정부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단위 국가, 뭐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여러 뭐 150이 넘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물론 국력이나 경제력 여러 가지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국가보다 상위의 어떤 그런 뭐 이제 여기서는 세계 정부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봐도 큰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일어났고 여전히 국제적인 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국가들의 어떤 이익과 욕심과 이기심,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보다 상위에 어떤 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중재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게 현실주의가 갖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국가의 목표는 결국은 그 나라의 이익, 국익, 그 나라의 이익, 그 다음에 살아남는 거, 생존. 왜냐하면 세계사에서 보면 그렇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나라들이 많죠. 이건 뭐 과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 국가의 목표는 그 국가의 이익과 살아남는 것, 생존. 그 다음에 다른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국 잠재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세계의 역사가 그래 왔거든요. 침략, 뭐 세계 대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게 침략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좀 더 갖겠다고 식민지 지배를 했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고 했죠. 뭐 우리나라만 봐도 무수한 뭐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민족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이웃나라 일본, 그쵸? 우리 조선을 침략했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없지. 일본 자국이 자기네 나라가 혼란하니까 전쟁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살아남으려고 조선을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렇듯 현실주의 입장에서 국가는 결국은 국익과 생존이 목표다. 마지막으로 결국 현실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평화라고 하는 것 결국 뭐에 의해 좌우되냐? 힘의 논리다. 힘의 논리. 결국 힘의 논리가 이제 세력 균형을 통해 전쟁을 예방한다. 결국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이렇게 비슷비슷하면 이게 힘이 세력 균형을 이뤘다라고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돼서 침략을 못 하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나라가 이렇게 방대해지고 그렇죠. B라는 나라가 약소해지면 당연히 침략한다. 이건 세계사를 보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현실주의에서 평화라는 것은 결국 국가 간의 힘의 균형, 그걸 다른 말로 뭐 세력 균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현실주의에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현실주의, 국제관계를 위한 현실주의 입장 네 가지 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또 다른 어떤 시각에서는 이상주의. 말 그대로 이상주의라는 것은 뭔가 좀 좋은 쪽으로 뭔가 뭐 도덕과 윤리 같은 인간의 본성, 착한 본성을 믿고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 입장이에요. 강한 입장인데 볼게요. 먼저 이상주의. 인간이 이성적 존재이든 그렇죠. 인간은 이성적 존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죠. 이러한 세계사의 발전 예, 미안합니다. 예, 오늘날 우리 어떤 세계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것이 하듯 결국 이러한 이성적인 인간이 모인 국가도 결국은 그래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에 있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당연히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전쟁과 평화, 양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이성적 인간이 모인 국가, 이성적인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전쟁보단 평화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야. 논리가 이상주의입니다. 두 번째, 분쟁은 갈등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이건 인간 본성이 아니래요. 상대에 대한 무지나 오해, 잘못된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과거에 보면 이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 전쟁 같은 거. 그렇죠? 종교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 종교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났던 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평화, 사랑, 뭐 존중 이런 것들이 공통적일 텐데 우리 종교만 그래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 같은 걸로 인해서 결국엔 그쵸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결국 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전제가 뭐야? 이상주의 국제관계를 보는 이상주의 입장에서 인간은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무지를 언제든지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 개인 또는 이제 국제기구, 국제연합, 뭐 국제연맹 이런 나토, 뭐 유럽연합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다 국제기구라고 하고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이 없이 민간인들이 만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뭐 대표적인 걸로 뭐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거 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주제들의 노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 뭘 위해서? 결국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오늘도 끊임없이 결국 그러한 노력이 성과를 이루어서 물론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줄어들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상주의는 결국 평화는 국가 간의 이성적 대화 또는 협력을 바탕으로 도덕이나 여론, 법률, 제도를 통해 결국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이상주의에서는 결국 세계 평화도 결국 뭐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도덕과 윤리.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한국만의 도덕과 윤리 있겠죠. 미국만의 도덕과 윤리 있을 거야. 그러한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칸트를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덕이나 윤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상주의 관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주의 입장만 보면 현실주의 입장 다 맞는 말이에요. 이상주의 입장 역시 이상주의 입장만 따로 떼놓고 들어오면 맞는 말이에요. 즉 어떠한 관점으로 국제관계를 볼 것이냐 이러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시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죠. 이 두 가지가 다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현실주의나 이상주의나 다 세계를 보는 관점이 그럴 수 있는데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 자, 먼저 현실주의의 한계점을 볼게요. 세력 균형의 평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자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 경쟁. 그래서 특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 군비 경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여전히 일어나고 대표적으로 이 미국이란 나라 계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현재 뭐 보유하고 있는 무기, 최첨단 무기도 미국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데 월등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를 계속해요. 여전히 국방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새로운 무기를 계속 개발해요. 물론 거기에는 이런 무기를 생산하는 어떤 군수 산업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근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걸 멈춘다라고 하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중국 같은 나라, 뭐 경제력이 엄청 성장한다고 하죠. 경제력만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군사력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은 계속 하고 있네. 지금은 우리가 1등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버리면 1등을 뺏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여전히 군비에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지. 그래서 군비 경쟁을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현실. 결국 현실주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군비 경쟁을 계속 유발해. 왜냐하면 여러분들 군비에 쓰이는 많은 돈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합심해서 우리 그러면 이제 무기는 그만 만들자. 결국 무기는 사람을 살상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그 돈을 무기를 만들지 말고 모든 나라가 합심해서 우리 인간들, 그 자국의 시민들, 자국의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쓰자.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전쟁과 무력 행사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그렇죠. 여전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침략 안 하면 우린 침략 받는다. 우리나라 사라질 수 있다. 왜? 그게 냉혹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정당할 수 있고요. 여전히 지금 뭐 세계의 전쟁사는 많은 부분 여기에 이유를 달고 있죠. 뭐 테러리스트다, 우리 국민이 당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세 번째,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와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표현이 많이 쓰잖아. 간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무시한다, 그런 뜻이죠.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해서 국제관계의 협력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현실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챙기고 있어. 이거 현실이야. 이거는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뛰어넘는, 계속 얘기하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활동을 계속해요. 그럼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야.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러한 단체들을 만들 수도 없고, 왜? 자국의 이익, 자국민들의 이익만 따져야 되는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 그래서 국제관계에 어떤 자국의 이익을 초월하는 이런 협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현실주의는 설명을 못해.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상주의는 완벽하느냐? 아닙니다. 이상주의도 역시 한계점이 있어요. 자, 이상주의는 첫 번째,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의 경쟁, 갈등을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상주의는 인간이 이성적이라고 했잖아. 합리적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모인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러면 당연히 전쟁보단 평화를 사랑하는 게 이성적인 인간의 판단일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싸우잖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이상주의는 국제관계를 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 얘기했죠.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보다 상위 되는 어떤 이 국제적인 기구가
없어요. 선생님, 국제연합, 국제연맹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절대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선언이나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도지, 그게 뭐 법률상으로 그런 아주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 관계를 잘 이끌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통제 기구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상주의가 갖고 있는 역시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자,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이 세력 균형은 아까 선생님이 요거 설명했듯이 국가들 사이에 세력이 힘이 비슷해져서 어떠한 국가도 이제 상대방을 침략 못하는 상태, 이것을 세력 균형이다라고 전문 용어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13쪽 아래에 나와 있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잠깐 볼게요. 다시 한번 이런 자료 플러스는 모의고사 예문 지문으로 EBS 교재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 읽고 넘어가고 내용도 이해해야, 이걸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씩 단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바꾸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설명하는 의미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볼게요. 자, 현실주의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비교하는 거는, 현실주의는 홉스적인 전통,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계약론에서 홉스, 자연 상태를 만인은 만인의 투쟁, 그래서 약육강식이다, 마치 동물의 세계와 비슷하다라고 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홉스적 전통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본능은 힘과 권력을 원하게 되어 있다. 더 많은 힘, 더 많은 권한을 갖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이 욕망을 제어할 국제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냉혹히 인식해야 된다. 이게 현실이다. 한 국가의 대외 정책, 다른 나라와의 어떤 정책에 대해 도덕적으로 좋은 정책, 나쁜 정책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한테 이득되는 정책이 결국에는 좋은 정책이지, 하지만 A 나라에 이득되는 정책이 B 나라에도 이득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건 B 나라엔 되려 손해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절대적으로 이 정책이 모든 나라에게 옳은 정책이 된다,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오직 그것의 기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아닌지, 그것이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국제 평화와 생존을 보장할 수 있을까? 그들은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내세운다. 지금 나오죠? 현실주의에서는 이 세력 균형이라는 말을 내세웁니다. 세력 균형. 세력 균형 이론은 서로의 힘이 균등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을 자제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세력 균형이 무너져 한쪽의 힘이 무너질 때 다른 한쪽은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그것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고 국제평화는 깨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 균형은 자국의 힘을 키움으로써, 결국 그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결국 현실주의에서의 방법은 그 나라의 힘을 키움으로써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고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오징어 게임이 지금 전 세계에 유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뭐 이제 구슬치기 장면에서 뭐 깐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생님도 이제 그 세대는 아니에요. 선생님도 구슬치기를 해봤지만 선생님도 깐부라는 용어는 선생님도 처음 듣는 건데, 그게 뭐예요? 결국 같은 편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나는 예를 들어 구슬이 100개 있어. 근데 이 사람은 5개밖에 없어. 근데 동등하게 같은 편을 맺을 수 있을까요? 100개를 가진 사람이 손해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힘을 키워서 내 힘이 커져. 그래서 상대방과 비슷해졌을 때 동맹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거 국력을 키운다라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경제력. 그 다음에 국방,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나갔지 군비 경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침략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현실주의예요. 자, 이상주의에서는 인간은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왜?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나쁜 행동은 인간의 주어진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은 선해, 이성적이야. 근데 왜 나와? 그건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게 만드는 국제 정치상의 구조와 제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관계의 비대칭성, 이미 선진국이 되어버린 많은 나라들이 있죠. 약소국들이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그 실정들,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원인이지 인간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국가도 선하다. 그런데 국제적인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제도나 구조는 국제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된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통해, 그러니까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법이나 국제규범 등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연합이나 국제연맹,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계 모든 나라가 동시에 다 가입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들의 협력체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 왜냐면 모든 나라들이 동의해서 그러한 걸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거기에 역할이 가능해질 텐데, 여러분 국제연합에 모든 나라가 가입돼 있나요? 아니에요. 국제연맹.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완벽히 거대한 힘을 가진 국제적인 기구 연합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아까도 배웠던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 국제관계 결국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이 세계 평화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분쟁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제 그걸 정리한 게 여러분들 114쪽에 요겁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비교. 여러분들 요거는 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둬야겠죠. 자, 먼저 인간관. 현실주의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반면에 이상주의는 아니야. 이성적인 존재야. 또는 선한 존재야. 라고 전혀 상반되게 바라보고 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은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힘의 논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해. 이상주의는 아니야. 국가 간의 오해,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렇게 일어난 국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세력 균형, 동맹, 힘의 균형, 이런 걸 만들어야 해. 반면에 이상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나 국제법, 국제규범을 통할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상주의 관점입니다. 한계점 둘 다 있다고 했어요. 현실주의는 국제관계 협력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자국의 이익만 따지면 협력, 나에게 불리한 협력 모든 나라가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돕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반면에 이상주의 한계점은 국가 간 경쟁이나 갈등을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군비 경제 끊임없이 일어나.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왜 그 많은 돈을 군비, 전쟁도 하지 않을 거면서 써. 근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역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결국 국제 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 우리가 이제 이상주의 관점에서 현실주의 관점에서
어느 한 관점을 고집하기보다는 결국엔 이 두 가지의 장점과 한계점을 명확히 이해해서 결국 이런 국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은요, 대부분 영역과 자원의 문제입니다. 국가 간의 영역, 영토겠죠. 영토, 영해, 그쵸? 상공, 하늘 이런 게 여기는 우리 땅이야. 뭐 독도 문제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영토 문제, 영해 문제 여전히 갈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거 선점하게 되면 거기를 통해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자원. 그래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국제관계의 원인은 결국 영토, 영해 뭐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그건 자원과 연결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쵸, 종교 문화. 대표적인 게 우리 종교 배울 때 배웠죠. 이슬람과 기독교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그거에 따른 어떤 문화적인 갈등. 그래서 타협이나 중재가 어렵다. 왜냐하면 종교는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차이. 인종이나 민족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 차별적 대우로. 특히 이제 이런 게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는 인종 청소라고 하죠. 특정 인종을 말살하려고 하는, 우리가 세계 전쟁에서 무수히 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게 대표적인. 자,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그렇죠? 가장 평화를 위협하는 원인이죠. 군사적 우위를 확보를 위한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여전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뭐 수백 번 날려버릴 만한 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을 여전히 연구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종, 민족, 종교 이런 것들이 평화나 인간 존중, 그렇죠?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을 해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 분쟁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정의와 평화, 인권 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렇죠?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인종천소, 집단 살해와 같은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소년병이라고 하죠. 어린이들이 동원되고, 그럼 그들이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이제 죽이는 걸 일상화하게 되면, 그쵸, 성인이 됐을 때는, 그쵸, 그런 게 이거 나쁜 짓이 아니야라고 잘못된 가치관 인식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이런 것들이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해결 방안은 결국 문명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동질성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피부색은 다르지만 종교는 다르지만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지구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쵸? 인간이라고 하는 공통점, 지구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평화를 사랑하는 거. 전 세계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어떤 동질성을 더 강조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약소국을 배려하려는 국제적 차이, 그쵸? 제도 마련, 국제 원조기구를 통한 기부의 활성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덕과 윤리. 그러니까 여기서 도덕과 윤리는
어떤 세계 전체를 고려하니까 우리나라 민족, 우리나라 국민들만 우선시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해외 원조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배울 텐데 해외 원조가 이 해결 방안에 시사점을 주는 겁니다. 결국 냉혹하게 현실주의 입장 그리고 합리적인 인간 이상주의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보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국제 원조 기구를 통해서 세계의 어떤 도덕 윤리 해외 원조를 통해서 약소국을 돕고 보호하는 게 굉장히 큰 해결점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 단원에서는 해외 원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해외 원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사상가들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누누이 매번 강조하는데 본인이 정말로 이해를 내 것으로 완벽히 소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걸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본인이 얼만큼 이해했는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 꼼꼼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